네. 조금만 정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부양가족 여부예요. 부양가족. 부양가족 여부고, 부양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위로, 내 옆으로, 내 아래로. 그쵸? 그것만 되고 그 주위에서 파생된 것들은 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고모, 이모, 삼촌 안 된다. 그쵸? 형제자매는 되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는 안 된다. 아시겠죠? 내 자녀의 자녀는 된다. 손자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부양가족의 범위하고 그 다음 부양가족이 되려면 일단 나이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죠.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한다. 그쵸? 나이 제한을 갖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입력하면 나이 계산은 자동으로 다 해주죠? 그쵸?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소득 제한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냥 나이 제한하고 소득 제한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소득에서 마이너스, 공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 를 빼주시고 나면 그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일단 나이 제한이 하나, 그 다음에 소득 제한, 우리가 소득은 무조건 얼마를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를 일단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서 외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뭐뭐뭐 있더라? 근, 연, 기, 이, 대, 사, 퇴, 양. 맞죠? 우리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근연기입의 4가지를 우리는 종합소득이다, 합산해야 하는 소득이다 라 그랬고, 퇴직 양도소득을 우리는 분류과세한다. 그쵸? 절대 합산해서 아니 된다. 그쵸? 금액은 다 외우셨나요? 네. 근로소득은 우리가 몇 프로부터? 70%부터 공제가. 맞죠? 이렇게 외웠고, 그래서 근로소득은 5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웠어요. 맞죠? 근로소득으로 얘기할 때 500, 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지고, 공적연금은 516만 원, 사적연금은 1200만 원.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로소득에서는 일단 일용근로소득 된다 안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그냥 소득이 아닌 거다. 이해가 되셨죠?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소득은 자, 일단 연금도 공제가 있더라. 그쵸? 그 다음에 기타 소득 필요경비를 몇 프로? 60%. 맞죠? 필요경비를 60% 인정을 하게 되고, 기타 소득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 얼마? 300만 원이더라. 아시겠죠? 기타 소득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기타 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아닌 걸로 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소득은 소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돼도 상관이 없더라.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예요? 2천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네들 세 가지는 모두 다 소득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1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게 된다. 아까 질문 나온 거 다시 정리 하나. 사업소득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해요. 원래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로 여기 또 있었어요. 또 있었다가 얘를 그냥 사업소득에다가 합산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업소득은 그냥 사업소득이 맞아요. 사업소득이 맞는데 문제는 사업소득에서 만약에 결손금이 생겼다.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다른 소득에서 다 빼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도 사업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만 2월 결손금을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2월 결손금이 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줄 수 있는데 얘는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사업소득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사업소득은 다 소득 금액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입니다 라고 주어져야지만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소득 금액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소득 금액이 안 주어지고 소득이 나왔다. 그럼 반드시 필요경비가 얼마라고 주어져요. 필요경비가 주어지니까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라고 주어지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거의 다 끝나신 거죠. 그냥 부양가족 판정 여부는 이것까지만 하시면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국외 거주는 안 돼요. 국외 거주란 얘기는 그냥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양가족 중에 내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건 내 부양가족이 맞아요. 맞는데 국외 거주를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뭐 유학가 있다. 그런 건 다 돼요. 유학가도 일시적으로 유학 하기 위해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 얘를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건 그건 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연말정산. 그리고는 연말정산이잖아요. 그죠? 네. 연말정산 하면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나이 제한, 소득 제한. 그쵸?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다시 정리 빠르게 할게요. 다 외우셨죠? 외워야지 되는 거. 자, 첫 번째 보험료. 보험료는 나이 제한 있고 소득 제한도 있더라. 그쵸? 보험료에서 안 되는 거 뭐뭐 안 되더라? 저축성 보험 안 되고 태아 보험 안 되더라. 오늘 나온 거 다시 또 하나 설명. 오늘 보험료에서 뭐 나왔죠? 피보험자. 네. 보험료 피보험자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약자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피보험자가 누구냐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비요.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더라. 그쵸? 의료비에서 일단 우리가 안 되는 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안 되고 보약 안 되고 뭐 건강증진 뭐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 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성형은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외우셔야 될 건 안경, 렌즈 1인당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맞죠? 한도 있는 건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죠. 그렇죠? 안경 렌즈는 1인당 50만 원이 한도고요. 그 다음에 상호조리원, 그렇죠? 네, 상호조리원 200만 원. 그런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세법 개정했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이제 되게.
근데 아직 올해까지는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외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의료비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외우시면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비. 얘가 제일 어렵죠.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소득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 것들은 다 소득 제한이 안 되니까, 의료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소득 제한에 걸리면 무조건 안 되니까 지워놓고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 교육비 공제에서는 일단 직계 존속이 된다 안 된다? 직계 존속이 안 된다. 대신에 직계 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은 장애인 특수교육은 됩니다. 아시겠죠? 직계 존속은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또 외우셔야 될 건 대학원은 누구만 가능하다? 본인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학원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유아는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30, 교복 구입비 50만원. 됐죠? 맞나요? 그리고 또 뭘 외워야 될까요? 유치원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유치원, 초, 중, 고, 유치원 다 되죠. 다 돼요. 초딩 교복 안 돼요. 아시겠죠? 초딩 교복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일반 학교는 다 돼요. 국외에 있는 학교들도 다 공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어학연수 안 돼요. 그쵸? 이 정도 신경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부금을 먼저 항상 해드렸는데, 우리 이제 기부금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기부금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해요. 시험 문제 먼저 하셔도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하셔도. 그러니까 기부금이 한도 초과에 걸려야지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한도 초과가 안 걸리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기부금을 먼저 쓰셔도 지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그냥 다 넣으세요. 다 넣으시고 그냥 마지막에 거 불러오기만 한번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대신에 이제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2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득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기부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기부금 나이 제한 없어요. 소득 제한만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는 우리가 특례기부금하고 일반기부금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례기부금을 우리는 법정기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얘를 지정기부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이니까 국가 등 단체에다가 내는 것들 다, 국가 등 단체, 뭐 대학, 뭐 병원 이런 데다가 기부하는 것들 다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돕기 성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지정기부금은 그 외에 우리가 지정기부금은 종교 외 그리고 종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특례기부금에 우리 외우셔야 되는 거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그쵸?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바보의 나눔 이렇게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정리가 다 끝났나요? 끝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만 있더라. 맞죠? 그래서 신용카드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형제자매 사용분은 무조건 안 된다. 선생님 장애인인데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형제자매 무조건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국외 사용분 무조건 안 된다. 해외에서 쓰는 것들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비싼 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싼 거, 승용차, 뭐 골프장 회원권, 뭐 요트, 뭐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대신에 중고차는 몇 프로가 된다? 10%. 그러면 여러분들 입력 어떻게 해야 돼요? 10%를 계산해서 넣으셔야지 돼요. 중고차 구입대금 1,000만 원이 있다 라고 하면 신용카드에다 넣으실 때는 100만 원만 넣으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과금 개념 있는 거 안 된다. 그쵸? 학원비 개념 있는 거 다 된다. 다 된다. 아시겠죠? 다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학원비 다 되는 거고, 의료비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복공제가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져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끝났고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거 뭐뭐뭐 있었어요? 연금, 대학원, 정치자금, 그리고 주택 관련 자금.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네 가지는 외우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자금은 쓰는데 확인 한번 해봤죠? 해봤죠?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거기에서 똑같은 글자 찾아서 따당 해서 들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거.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한 거. 그러면 신용카드와 중복공제는 당연히 의료비가 중복공제가 가능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영유아 학원비,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얘네들만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정리가 다 끝나셨어요. 정리가 다, 그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에 문제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자료 입력. 그쵸?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은 이제 다 하실 수 있죠. 그쵸? 솔직히 하실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수당공제 들어가셔서 과세, 비과세 선택. 뭐 이것까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여 지급 일자. 급여 지급 일자를 틀리면 일단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지우고 다시 하시고 싶다. 그럼 화면 위쪽에 지급일자 있어요. 지급일자 들어가셔서 그 날짜를 지워버리세요. 그럼 내가 입력했던 게 다 지워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급일자에 가셔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급여자료 입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셨나요? 그냥 그 위에 화면 위쪽에 보면은 지급일자 보이시나요? 지급일자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지급된 날짜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인데 5월을 잘못 입력한 것 같다. 그러면 거기 날짜 가서 삭제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급일자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어떤 사원 하나가 퇴사를 해서 이번 달이 퇴사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을 지급을 할 거예요. 마지막 월급을 지급을 할 때는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냈던 소득세를 정산을 해서 돌려줘야지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게 만약에 나오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사원 등록에 가셔야지 되고요. 사원 등록에 가시면 사원 등록의 제일 아랫부분에 퇴사 연월일이 있어요. 이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중도퇴사자 정산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급여자료를 입력하겠죠. 급여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 급여자료 입력 화면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화면으로 가보시면 화면 위쪽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있나요? 이게 앞에서 퇴사를 먼저 등록을 해줘야지만 얘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급여자료 입력해서 중도 퇴사자 정산 눌러주시고 다 입력하신 다음에 중도 퇴사자 정산 눌러주시고 그걸 눌러주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거든요. 연말정산 화면이 나와요. 그냥 반영 눌러주시면 돼요. 제일 밑에 화면 제일 아래 반영 눌러주시면 소득세 금액이 마이너스로 산출이 돼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 정산하는 경우에 수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 정리가 다 끝났어요. 전체 정리가 다 끝났고 오늘이나 아니면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침에 우리 교재 77페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시면 소득세 이론 문제 하나를 조금 쉽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77페이지 아래에 소득세율 외우시는 게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기타 소득은 20%, 일용근로소득은 6%.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세율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두셔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보시기 바로 직전에 미리 입장하시니까 교실에 들어가셔서 암기를 조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정리는 이제 뭐 이걸 더 이상 어떻게 더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쵸? 외우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몫인 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자세히 다 했던 것들 지금은 조금 압축해서 글자를 짧게 썼을 뿐이고 그죠? 부수적으로 본인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